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은 사진만 주구장창 있는 상세 페이지들이 있죠. 그럼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도 그냥 사진만 올려서 팔아야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냥 사진만 올려서 잘 팔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 오늘 라이브 특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모아놨고요. 이것들을 대표님들 쇼핑몰에 접목하신다면 매출을 확실하게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원조가 알려주는 진짜 비교 제품 특강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너무나도 이 카피캣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제가 진짜 이 비교 제품이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세팅을 해놔야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세 페이지에는 필수 요소 3가지가 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술술 나와야 돼요. 술술. 감정 건드리기, 비교 제품 확보하기, 사진 차별화, 요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설득력,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3가지 요소 중에 비교 제품 확보하기, 비교 제품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세 페이지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냐? 높은 확률만 있을 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시 공부를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은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했고, 어떤 학생은 사교육을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가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때요? 확률이 되게 낮죠.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시를 보고 교과서만 보고 서울대를 간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확률은 되게 낮고 소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울대에 갈 확률을 높이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은 사진만 주구장창 있는 상세 페이지들이 있죠. 그럼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도 그냥 사진만 올려서 팔아야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냥 사진만 올려서 잘 팔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확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제품이라든지 감정 건드리기라든지 사진 차별화를 통해서 판매될 확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정답은 없지만 높은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비교 제품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모든 쇼핑몰은요, 본인의 상품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를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 와이셔츠의 사실 단점은요, 조금 어깨가 좀 좁아 보여요 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깨가 비록 좁아 보일지라도 어깨 선이 딱 정핏으로 맞아서 스탠다드한 핏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단점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쇼핑몰들이 다 본인 쇼핑몰 제품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이 비교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 제품으로 적합한 제품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교 제품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막 타사 제품, 쇼핑몰에 있는 썸네일을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다가 캡처해서 쓴다거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브랜드의 모자이크를 옅게 처리를 해가지고 캡처해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쓰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비교 제품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겠죠. 비교 제품은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제품으로 적합한 제품은 남의 사진을 그냥 캡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교 제품의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색 컬러예요. 이거 별표 칠게요. 옹크트리 유튜브 채널을 1회독에서 절반만 본 대표님들 이런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 비교 제품을 검은 색깔로 구해와가지고 비교 제품을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잘 안 보여요. 일단 제일 먼저 큰 문제는 잘 안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비교 제품을 구해주실 때는 자사든 타사든 블랙 컬러 말고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것들, 베이지 컬러라든지 유색 컬러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가 비교 제품을 나타낼 때 억지스럽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헌옷이랑 새 옷을 비교하는 정도의 그런 비교 제품이라면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할 때 리뷰를 참고해야 돼요. 고객님들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비교 제품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적당한 연출은 좋지만은 이런 억지스러움은 지양해 주셔야 된다. 3번째 비교 제품의 조건은 비슷한데 부족해야 돼요. 아까 2번하고도 살짝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누가
누가 봐도 억지스럽게 비교를 하는 그런 것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한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비교 제품으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밴딩 청바지를 팔아요. 그러면 반밴딩 청바지의 가장 유니크한 셀링 포인트는 바로 반밴딩이거든요. 밴딩이 허리 쪽 뒤쪽에만 처리가 돼 있어서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소구점이고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러면 비교 제품으로 완전 퀄리티가 떨어지는 청바지를 구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 핏의 비슷한 청바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타사 제품은 허리에 밴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밴딩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비교 제품을 너무 동떨어지는 걸로 들고 와버리면 억지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비슷해야 돼요. 우리 자사 제품이랑. 이게 조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제품을 어떤 거를 들고 와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으니까 들고 온 제품을 가지고 한번 같이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연출법입니다. 구도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 좀 문제가 있는 쇼핑몰들을 보면은 비교 제품을 이렇게 양옆 비교를 할 때 내가 지금 허리 밴딩에 끈이 우리 거는 없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쪽에는 발끝부터 다리 길이가 전부 다 나와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면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타사 제품이랑 자사 제품을 비교할 때는 구도까지 동일하게 가져가 주셔야 된다. 두 번째, 요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위아래 양옆 구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교 제품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어떤 대표님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타사, 자사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딱 이렇게 끊기게 나타내고 상세 페이지를 끝내는 그런 상세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흐름이 없이 독립적으로 딱딱딱 보여주게 되면은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아래 양옆 구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게 나오냐면 문제점을 보여줘요. 아래에 해당하는 거는 해결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옆으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위아래 양옆 구조를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우리께 좋다는 거를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평소에 A라는 문제가 있으셨죠. B라는 문제가 있으셨죠. 근데 이 A라는 문제와 B라는 문제를 우리 제품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했을 때 전환율이 비로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상세 페이지의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뚝뚝 끊겨 있다면은 위아래 양옆 구조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꼭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요. 본인 상세 페이지를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 다시금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GIF 퀄리티예요. 사진 퀄리티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진 퀄리티는 많이 가져가 주시는데 피팅컷을 다 촬영하고 나면은 뭐가 문제냐면 해가 져요. 해가 진 상태에서 GIF를 찍다 보니까 인조강으로 촬영한다거나 GIF가 뚝뚝 끊긴다거나 화질이 굉장히 낮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님들의 상세 페이지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피팅컷 뿐만 아니라 GIF를 나타낼 때도 그 GIF의 퀄리티에 신경을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 제품 연출하기 세 번째까지 완료를 해봤고요. 다음을 한번 가볼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 비교 제품을 나타내는 거를 꼭 촌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비교 제품을 확보해서 나타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 늘어나셔서 평소에 고민이셨죠. 이거를 조금 더 감성 있게도 충분히 디자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폰트라든지 글씨체 이것들을 너무 촌스럽게 가져간다거나 또는 비교 제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 제품은요 꼭 촌스럽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감성적으로 나타내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캔버스나 다른 그런 여타 프로그램들로 충분히 감성적인 것들을 살리면서 비교 제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그것들을 비교 제품을 나타냈어요. 그럼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만 적 끝내면 안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광고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쇼핑 라이브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교 제품 확보하는 거 있죠? 이거를 상세 페이지만 딱 국한시켜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광고 소재라든지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 특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